1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어떨까?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더 깊게 파기도 한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피로 맺어진 관계, 선택할 수 없었던 관계, 그렇기에 더욱 복잡하고 아픈 관계. 새벽 인천공항에서 고속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다. 40대 초반의 큰오빠 민수다. 그의 옆자리에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조용히 앉아 있다. 큰 며느리 수진이다. 두 사람은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다. 피곤함에 지쳐 있지만 민수의 눈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다. 유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답답한 집안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젊은 시절에 그에게 가족은 짐이었고 집은 도망치고 싶은 곳이었다. 첫째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양보해야 했고 동생을 돌봐야 했으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되었다. 그런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23살의 그는 결국 도망쳤다.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은 도망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그는 결혼을 했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다. 특히 명절이 되면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추수감사절에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크리스마스에 수진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그는 항상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고속터미널에 도착한 두 사람.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택시를 탄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터미널은 한산하다. 택시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본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간다. 10년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들도 있다. 그가 다녔던 고등학교,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시장, 친구들과 놀던 공원. 모든 것이 그대로이면서도 다르게 느껴진다. 많이 바뀌었네. 여기가 우리 동네 맞나? 수지는 민수와 결혼한 지 3년째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에게 한국은 아버지의 고향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낯선 나라다. 특히 민수의 가족들은 더욱 낯선 사람들이다. 민수가 가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아는 것은 단편적인 사실들 뿐이었다.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이 하나 있다는 것. 그리고 민수가 오랫동안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것.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다. 바쁜 일정, 긴 비행시간, 비용 문제 등.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그녀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 민수가 말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수지는 민수가 밤늦게 혼자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한국 전통 음식점에 가면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하던 그의 모습도 기억한다. 가족 사진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던 모습, 명절이 되면 유독 우울해하던 모습. 그런 민수를 보며 수지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지만 왜 돌아가지 못하는 걸까? 무엇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 집 앞에 도착한 민수. 익숙한 골목길, 익숙한 대문.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감 때문에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다. 손은 대문 고리에 가 있지만 쉽게 열리지 않는다. 마치 투명한 벽이 있는 것처럼 손이 떨린다. 수진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괜찮다는 듯이, 용기를 내라는 듯이.
민수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가족들의 놀람이 아니었다. 1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 그리고 자신이 도망쳤다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떠난 후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동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는지. 2년 전 어머니로부터 온 이메일에는 아버지의 심장 수술 이야기가 있었다. 그때도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만 하고 말았다. 3년 전에는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명절마다 어머니는 문자를 보내왔다. 설날에는 떡국 사진을, 추석에는 송편 사진을. 그때마다 민수는 짧은 답장만 보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다음에 꼭 가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다. 어떤 얼굴로 가족들을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말로 사과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돌아왔다. 어머니의 70번째 생신을 맞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다.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빨래 집게를 떨어뜨린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도 바구니에 떨어진다. 어머, 민수야? 10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많이 굽어 있었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생겼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졌다. 얼굴의 주름은 훨씬 깊어졌고 목소리도 가늘어졌다.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간은 그에게만 흐른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이 집에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10년 전 그가 떠날 때 어머니는 60살이었다. 지금은 70살이다. 인생의 황금기를 그는 어머니 곁에서 함께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빨래를 그대로 둔 채 다가온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이. 그리고 마침내 민수를 꼭 안는다. 10년 동안 그리웠던 아들의 품.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다. 민수의 등을 쓰다듬는 그 손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야위었다. 어머니의 품에서 민수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코끝이 찡해지고 눈가가 뜨거워진다. 그는 겨우 눈물을 참는다. 뒤에 서 있던 수지는 어색하게 상황을 지켜본다. 이렇게 감동적인 재회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이 순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민수의 아내이고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컸구나. 이 사람이 며느리지? 첫 만남치고는 너무도 어색했다.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감이 더 컸다. 수지는 민수에게서 들은 어머니의 모습과 실제 만난 어머니 사이에서 미묘한 차이를 느꼈다. 민수가 말한 것보다 어머니는 더 다정했고 더 따뜻했다. 그렇다면 왜 민수는 10년 동안 이런 어머니를 보러 오지 않았을까? 이토록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왜 만나지 않았을까? 수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큰오빠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금세 집안에 퍼졌다. 작은오빠 준수도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받고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가 왔다고, 10년 만에 형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준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서운함, 반가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형의 귀환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웠다. 준수는 차를 몰며 지난 10년을 되돌아본다.
민수가 떠난 후 집안의 맏아들 역할을 해왔던 시간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서둘렀던 이유도, 결혼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일찍 했던 이유도 모두 형이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집안을 책임져야 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모셔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준수가 되었다. 그는 26에 결혼했다. 너무 이른 나이였지만 부모님이 원하셨다. 며느리가 있으면 집안일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그의 아내 미영 역시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일을 챙기고 준수와 함께 가족의 무게를 나누어 져왔다. 아이를 갖는 것도 미뤘다.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기 때문이다. 미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수는 알고 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준수의 차가 집 앞에 도착한다. 형의 캐리어가 마당에 놓여 있는 것이 보인다. 비싼 브랜드의 캐리어다.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증거처럼 보인다. 준수는 쓴웃음을 짓는다. 자신은 10년 동안 같은 차를 몰고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뒤로 미뤄왔다. 반면 형은 자유롭게 살면서 사업도 성공시키고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왔다. 오후 2시 집 거실. 온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 수진 그리고 준수와 그의 아내 미영이다. 10년 만에 펼쳐진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치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척들이 모인 것 같은 어색함이 있다. 가족이지만 낯선, 가깝지만 먼 그런 관계. 아버지도 10년 사이 많이 변했다. 머리가 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예전보다 작아졌다. 2년 전 심장 수술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약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으로서의 위험은 남아 있었다. 그는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운 큰아들이지만 동시에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아들이기도 했다. 심장 수술을 받을 때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민수는 오지 않았다.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기는 했지만 그뿐이었다. 10년 만이구나, 민수야. 아버지의 말에 준수가 살짝 눈살을 찌푸린다.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며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새벽 2시,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119를 불렀던 그날.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던 그 긴 시간들. 의사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의 충격.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두려움. 수술비 1,000만 원 어머니의 무릎 수술 때 병원에서 밤을 새운 일, 의료비 걱정에 잠 못 이룬 밤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혼자 처리해야 했던 시간들.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지붕이 새서 수리해야 했을 때, 어머니가 낙상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형은 없었다.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다시 한번 마음에 얹어진다.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바라본다. 한쪽에는 10년 동안 함께해온 미영이, 다른 쪽에는 처음 만나는 수진이 있다. 두 며느리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 미영은 이 집안의 며느리답게 단정하고 정중한 모습이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다. 반면 수지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 외국에서 생활한 흔적이 그녀의 옷차림과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진이는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 수진의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다. 민수와 결혼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 특히 높임말이나 존댓말은 여전히 어려웠다. 발음도 어색했고 문장 구조도 가끔 틀렸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대화하려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어색해 보였다. 옷차림부터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앉는 자세도 너무 편안해 보였고 웃는 모습도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 집안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았다. 미영은 10년 동안 이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일을 챙기고 명절 준비도 도맡아 했다. 설날과 추석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시부모님의 생신마다 잔치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나타난 큰 며느리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애매해지는 것 같았다. 물론 원래 큰 며느리는 수진이 맞다. 하지만 10년 동안 부재했던 그녀가 이제 와서 며느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의 예절도 모르고 한국어도 서툰 그녀가 이 집안의 큰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미영은 속으로 의문을 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에 올라온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그리고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 10년 전 기억을 되살려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다.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를 했다. 미영이 도와주려 했지만 어머니는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다. 10년 만에 돌아온 큰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와, 이거 10년 만에 먹어보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어머니가 요즘도 매일 이렇게 해주세요. 민수형 오신다고 오늘 새벽부터 장 보시고 요리하셨어요. 준수의 말에는 묘한 가시가 있었다. 평소에도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시는데 왜 형이 와야만 고마워하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였다. 10년 동안 매일 함께 식사하면서도 이런 특별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형이 오는 날만 되면 온 집안이 들썩이고 특별한 음식이 차려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평소에는 간단한 반찬 몇 가지로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마치 명절처럼 푸짐하게 차려졌다.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준수야. 별로요? 당연한 건데요. 민수는 그동안 그리웠던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맛이었다. 10년 전 그 맛 그대로였다. 아니, 어쩌면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하다. 당연한 일이라는 준수의 말 속에 10년간 쌓인 서운함이 배어 있다는 것을 그도 느낄 수 있었다. 형은 자유롭게 해외에서 살면서 동생만 모든 책임을 져야 했던 현실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김치는 하루 이틀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맛이 있어야 하거든요. 수지는 김치를 먹으며 감탄한다. 민수가 해주던 김치와는 확실히 다른 깊은 맛이었다.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발효의 정도, 양념의 배합, 재료의 신선함.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미영의 대답은 차갑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뜻은 달랐다. 10년 동안 이 집 며느리 역할을 해온 자신과 이제 갓 나타난 큰 며느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영의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너는 이 집안의 전통을 모른다는 것, 한국 음식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10년 동안 부재했던 너에게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와 어조에서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렇군요. 그럼 자주 와서 배워야겠네요. 자주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는데? 마침내 준수의 속마음이 터져나왔다. 그가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문장에 담겨 있었다. 자주 와서 배우겠다는 수진의 말이 그에게는 빈말로 들렸다.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자주 오겠다는 말이 진심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추고
식사하던 동작이 멈춘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소주를 꺼내왔다. 명절이면 항상 그랬듯이 형제들과 한잔하자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이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 형제가 함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장래 희망 이야기. 형은 항상 먼저 조언을 해줬고 동생은 형의 말을 경청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10년의 시간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이 둘 사이에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와 준수. 아버지가 소주잔을 건넨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건배를 하고 이야기꽃을 피웠을 테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공기가 무겁다. 침묵이 흐른다. 준수는 잔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끓고 있었다. 형이 없는 동안 자신이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 10년 동안 준수가 겪은 일들은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아있다.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던 날.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초조했는지.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던 그 긴 시간들. 의사가 나와서 결과를 설명할 때 얼마나 떨렸는지.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만약 큰 문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형에게 연락을 했을까? 아니, 연락한들 형이 왔을까?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몇 달 동안 거동이 불편했던 때를 떠올린다. 매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물리치료를 받게 해드렸다. 출근 전에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퇴근 후에 다시 모셔오고 회사 일과 병원 일을 병행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사의 눈치도 봐야 했고 동료들의 부담도 신경 써야 했다. 의료비 걱정에 잠 못 이룬 밤들. 대출을 받아야 할까 고민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에 형은 없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구나. 건배하자. 네, 아버지. 건배합니다. 건배. 한두 잔 마신 후 대화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민수의 미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사업은 어떤지, 생활은 편한지, 미국은 살기 좋은지. 민수는 성실하게 대답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미국 생활에 적응했다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하지만 준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랑으로만 들렸다. 성공한 형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민수야, 미국 생활은 어떠냐? 사업은 잘 되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도 10명 정도 두고 있고요. 올해는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연락도 안 했어요? 준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수가 당황한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춘다. 아버지도 어색한 표정을 짓는다.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진다. 바쁘다는 핑계는 너무 뻔했다. 10년이면 아무리 바빠도 연락할 시간은 있었을 것이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줄이면 되는 일이었다. 그게 바쁘기도 하고 사업 초기라 정신이 없었어. 바쁘다고요? 10년 동안 명절 인사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로 설날에도 추석에도 어버이날에도 술이 들어가자 준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혼자 감당했던 무게가 말 속에 담겨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이 부재했던 그 시간들,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준수야,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내 상황도 상황이요? 무슨 상황이길래 1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 하셨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실 때도 바빴나요? 어머니가 무릎 수술 받으실 때도 준수가 구체적인 사건들을 언급하자
민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가끔 어머니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핑계를 댔다. 바쁘다고, 일이 중요한 시기라고, 나중에 꼭 연락하겠다고, 다음 방학에는 꼭 가겠다고.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다음 방학도 오지 않았다. 준수야, 그만해라. 형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형만 오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오늘 하루 왔다고 다 용서가 되는 건가요? 아버지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1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준수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자신이 결혼할 때도 형은 오지 않았다. 결혼식 초대장을 보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니 손자를 빨리 봐야 한다는 압박.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계속 미뤄야 했다. 반면 형은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다. 이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와 며느리들도 거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들으며 불안해했다. 수지는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걱정이 되었다. 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미영의 말에는 수진을 향한 미묘한 견제가 섞여 있었다. 이 집안의 복잡한 사정을 모르면서 끼어드는 것 같다는 뉘앙스였다. 10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함께해온 자신과 달리 수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지는 그 뉘앙스를 느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준수야,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도 내 입장을 좀 이해해줘. 형 입장이요? 자유롭게 사신 거 말고 무슨 입장이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하시고 결혼하시고 좋은 삶 사시면서 준수의 말이 점점 거세졌다. 10년 동안 사겨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자신이 치러야 했던 희생들,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 갖는 것도 미뤘던 이유는 모두 부모님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다만 형도 함께 그 무게를 나누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뿐이다. 전 여기서 부모님 모시느라 결혼도 늦게 했어요. 대학원도 포기했고 아이 갖는 것도 미뤘고요. 제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요. 야,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가라고 했어? 내가 부모님 모시지 말라고 했어? 민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진다. 10년 동안 쌓였던 서로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두 형제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망, 분노, 서운함, 죄책감.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형제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감정은 격해진다. 아버지는 말리려 했지만 10년 동안 쌓인 감정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두 아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이 자신이 10년 동안 기다려온 재회의 모습인가? 이렇게 만나느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나았을까? 나도 힘들었어, 준수야. 너는 모르잖아. 내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럼 말해보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셨는데요? 자유롭게 사시면서 뭐가 힘들었어요?
민수도 할 말이 있었다. 1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그가 겪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민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외로움,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복잡한 심경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무엇보다 지금의 준수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상황이 아니었다. 자유롭게?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왜 떠났는지 난 도망친 거야. 집안의 무게에서, 맏아들의 책임에서 도망친 거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 그가 집을 떠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유학 때문이 아니었다. 당시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답답했다. 아버지는 항상 맏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다. 모범이 되라고, 동생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집안을 책임져라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어머니는 항상 기대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빨리 결혼해서 손자를 낳아주기를. 그 모든 기대가 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다. 자신이 과연 그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맏아들로서 집안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도망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때 어머니가 거실로 나왔다. 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거실에 들어선다. 그만해라, 너희들아. 10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래?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두 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큰아들이 돌아오기를, 온 가족이 다시 모이기를.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만나야 하는 걸까?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야 하는 걸까? 민수야, 너도 그렇고 준수야, 너도 그렇고.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나 보다. 어머니, 뭔 소리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나 보다. 형제가 이렇게 싸우게 만들었으니 내가 민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보다. 맏아들이라고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도망친 거구나. 어머니의 말에 두 형제 모두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죄였다. 어머니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같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민수야, 내가 떠날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잘 되거든 가끔 소식이라도 전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10년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명절 때마다 기다렸다. 아들이 전화하지 않을까 하고 생일 때마다 기다렸다. 혹시 축하 메시지라도 보내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10년 동안. 어머니의 말에 민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10년 동안 피해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감도, 미국에서 쌓아온 모든 것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불효자일 뿐이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연락하지 않았던 비겁한 아들일 뿐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40대 중년 남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10년 동안의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성공을 위해, 자유를 위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은 도망쳤던 것이다.
가족의 무거운 책임에서, 집안의 복잡한 문제들에서 도망쳤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동생의 몫이 되었다. 준수야, 형이 잘못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겪은 일들, 내가 감당한 무게들. 형이 함께 했어야 했는데, 형이 너무 비겁했어. 준수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형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10년 동안 쌓인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형, 자신이 존경했던 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형은 항상 자신을 보호해줬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형이 나서줬고, 공부를 어려워할 때 형이 가르쳐줬다. 그 형을 10년 동안 그리워했다. 형, 저도 너무 심했죠. 형이 돌아오기만을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막상 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서운했고 너무 원망스러웠고. 이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한국어가 서툰 그녀였지만 이 상황에서는 침묵할 수 없었다. 민수의 아내로서, 그리고 이 가족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말이 있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민수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말 힘들어 했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싶다고 매일 말했는데 용기가 안 났다고 했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수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수가 얼마나 가족들을 그리워했는지를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수가 한국 음식을 만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리는 모습을 봤다. 김치를 담글 때, 된장찌개를 끓일 때,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민수는 항상 어머니를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다고, 어머니의 맛은 이런 거라고. 명절이 될 때마다 민수는 우울해했다.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 추석 행사를 하거나 설날 행사를 할 때 민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저도 이 가족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함께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이 가족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함께 하고 싶어요.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미영도 마음이 움직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경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됐다. 수진도 자신처럼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그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것은 수진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녀도 민수와 함께 그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형님,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죄송해요. 저도 너무 힘들었나 봐요. 10년 동안 혼자 이 집안의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 애들아, 가족이란 게 뭐겠냐? 함께 있으면 때로는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잖니?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잖니? 어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줘도 결국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었다. 민수야, 너도 힘들었겠다.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보다. 받아들이라고 미안하다. 준수야, 너도 고생 많았다. 10년 동안 혼자 집안을 지켜줘서 고맙다. 준수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원망과 서운함도 결국은 형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 형이 미워서가 아니라 형이 그리워서 더 아팠던 것이다. 형이 돌아오기만을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막상 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반갑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서운했고 원망스럽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그리웠다. 형, 저도 너무 심했죠.
형이 돌아오기만을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막상 오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은 형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니야, 준수야, 내 말이 다 맞아. 형이 책임감이 없었어. 형이 비겁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앞으로는 함께 할게. 두 형제가 마침내 진심으로 화해하는 순간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벽이 무너지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형제의 정이 되살아났다. 민수와 준수가 포옹한다. 두 남자가 서로를 꼭 안는다. 얼마나 오랜만인가. 10년 만에 느끼는 형제의 온기. 어머니가 두 아들을 품에 안았다. 1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 마침내 왔다. 이제야 우리가 가족 같구나. 이제야 완전해졌어. 어머니의 말에는 10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었다. 불완전하지만 이제야 완전해진 가족의 모습이었다. 10년 만의 재회는 상처로 시작됐지만 결국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끝났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때로는 가까이에서 부딪혀도, 결국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서로가 궁금했던 것들, 그동안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민수는 미국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털어놓았다. 이민자로서의 어려움, 사업 초기의 실패들, 외로움과 향수병. 준수는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부담들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을 모시며 겪은 일들,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형에 대한 그리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갈등은 조금씩 해소되어 갔다. 수진과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둘 다 이 집안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은 같았다.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똑같았다. 미영은 수진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수진은 미영에게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민수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매년 명절마다는 물론이고 부모님의 생신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가능한 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10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진도 함께 한국을 자주 방문하겠다고, 시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다. 준수는 형의 진심을 이해하게 됐다. 형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형이 돌아왔으니 앞으로는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가족의 무게를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수진과 미영은 진정한 자매가 됐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다. 미영은 수진에게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려주기로 했다. 김치 담그는 법, 명절 음식 만드는 법, 제사 지내는 방법. 수진은 미영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화를 소개해주기로 했다. 서양 요리, 영어, 미국의 생활 방식.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온전한 가족을 되찾았다. 10년 동안 빈자리로 남아있던 큰아들의 자리가 다시 채워졌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가치관의 차이, 문화적 갈등 등. 하지만 이제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안도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당신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나요? 혹시 연락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어색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겠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메시지 하나면 됩니다. 때로는 멀리 있어도, 때로는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가족이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민수처럼 1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연락하세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리웠다고 말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가족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가족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을 것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들, 오해했던 것들, 그리고 놓쳤던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갈 시간이 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시간이 있다. 천천히 하나씩 함께.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오늘 밤 당신의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10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